지난달 외교 차관 전략 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この歩みを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스튜디오에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서 좌담회를 갖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와 올해 7번째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윤정희 의원님, 네. 양국 정상의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남북 이제 한일 정상 만남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 엘리제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매년 각 그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네. 1년에 꼭 한 번씩 만나고 꼭 한 번씩 회담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게 이제 엘리제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 회복을 하면서 그 모델로 이제 엘리제 협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만큼 한일 관계가 이제 그냥 어떤 뭐 필요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갈등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돌발적인 이슈가 많잖아요. 독도 이슈라든지 뭐 등등 이슈가 많으면 그거 한번 안 만나기 시작하면 몇 년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보다는 제도적으로 만남들을 어떤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7번이나 만났다는 것은 그걸 위한 저는 전제를 좀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좀 더 제도화되고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돌발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양국 간의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미일 세 나라 정상도 다시 만났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내용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별도 회동을 가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네, 봉영식 의원님, 삼국 협력의 동력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사진 찍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동력이 확보되는 건 아니고 네.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삼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신뢰를 확인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이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기시다 내각 자민당 지지율이 2012년에 자민당이 집권당으로서 기록한 지지율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21.3%인데 20대 지지율을 한 분기 내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시다 내각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3국이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합의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캠프 네.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기시다 내각이 2024년 9월로 예정된 당 총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리더십이 바뀌게 된다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3자 협력의 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이 공조를 짧게나마 확인한 것은 계속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요.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잠시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3, 4분가량 대화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의 모습, 결국은 또 정상회담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뭐 중국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불발됐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네. 중국 측에서 전략적으로 이번에 아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도 얼마 전까지 불투명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와서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1년 만에 장시간, 4시간이나 대면 회담을 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전략적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워낙 공을 들였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은 그것의 중요 변수가 아니라 부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정상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 한미일 3자 공조의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할까요? 네. 이런 효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굳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힘든 정상 외교 시간표를 고려하고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중국 쪽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네, 중국의 전략상 한중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